국제평화 및 안전 유지를 위해 각국 정상들이 국제연합위에 모여 정상회담을 펼칠 동안 자국에서 정식 파견한 적은 없지만 지드립으로 대표를 여기는 쥐들이 모여 세계 청년들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비정상회담을 개최한다. 대단합니다. 국경 없는 청년의 비정상회담 의장 전현무. 사무총장 유세윤입니다. 의장 성시경입니다. 우리는 전현무예요. 네. 자, 비정상 대표들이 함께 토론하고 싶은 각국의 이슈를 듣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죠. 지구상의 모든 이슈를 반찬사로 토론한다. 지구상의 반찬타임 모시 주원디. 자, 스위스 대표 알렉스 양건입니다. 최근 스위스에서는 유럽의 상황이 불안해지면서 군대 규모를 늘리려고 하는데요. 그 대상을 남성에서 여성까지 확대하자는 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위스의 여성 군입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양권을 상정합니다. 각종 테러나 이제 난민 유입 때문에 국제 정세가 불안해지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때요? 그 알베르토 스위스 말고 또 이런 나라들이 있나요? 그런 나라 많아요. 지금 오스트리아랑 덴마크도 논의 중이고. 아, 그래요? 그리고 노르웨이는 올해부터 남녀 모두 똑같이 의무로 병력 투구하는 그렇게 법을 시행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 안건 되게 재밌는 게 여성뿐만 아니라 거기 스위스에서 사는 외국인도 네, 할 맞아요, 수도 맞아요. 있다는 뭐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생각도 하고 있어요. 우리도 만약에 스위스 가서 저기 살고 있으면 우리도 군대 해야 된다는. 근데 스위스에서 왜 군인 모자르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거기서 전쟁 날 일 없거든요. 누가 스위스랑 전쟁해요? 2013년에 그 어떤 시나리오 만들었어요. 프랑스가 스위스 공격했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이런 연습했어요. 근데 그거 스위스 사람들 전쟁을 날 위험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스위스 사람들, 특히 나이가 많은 스위스 사람들 스위스 군대에 대해서 엄청 자랑스러워하고 의무 복무가 아주 오랜 전통이라서 그래서 하는 거예요. 스위스에서는 그 투표 있었어요. 그 징병제 포기할까 말까 그 물어봤는데 근데 스위스 사람들이 그 포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게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 번이나 했었어요. 세 번 다 같은 결과예요. 세 번 했는데 다 이제 있어야 된다고. 징병제 유지해야 된다. 네네. 네. 자, 비정상 대표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병력이 모자라는 스위스의 경우 여성 징병제 추진해야 된다,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된다. 자, 여성 징병제 하지 말아야 된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키닉 알베르토 크리스티안은 남자. 요즘 생각해보면 전쟁하는 반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 3차 세계대전이 사이버네틱 전쟁일 수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굳이 군인이 많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 여자들 선택할 권리가 있어야 되고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선택 권리가 있으면 제일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사이버 전쟁 생기면 어떻게 먹어야 돼요? 어떻게 막았냐고? 그거는 그 사이버네틱식으로. 크리스티안 말은 이제 병력의 수가 중요한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그렇죠, 하는데 그렇죠. 크리스티안 얘기한 게 군대에서 더 많은 사람 보낼 필요 없어서 반대하는 것 같은데 사실 문제는 지금 성차별인 것 같아요. 남자만 의무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 너무 뻔한 성차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차별, 종교, 인종, 국적 차별 다 없으면 자동적으로 전쟁도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이 하는 체험 테스트는 똑같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필 일하러 갈 때 똑같은 일 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맞기는 한데 근데 남자는 여자보다 조금 힘이도 많은 거는 사실 맞아. 있잖아요. 그건 팩트지. 여자는 어떤 남자보다 잘 할 수도 있지만 근데 그거 똑같이 않으니까 똑같이 훈련 받으면은 여자는 남자보다도 못하고 또 심한 성차별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남자는 군인이라서 우리가 더 잘하고 우리가 니네들 뭐냐. 남자는 너무 약하면 군대 가서 힘센 사람들이랑 똑같은 일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여자는 마찬가지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 미국 시스템 보면은 사실 거기 안에도 여러 역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성 국민은 원래 미국은 직접 전투, direct combat 못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자별이잖아. 그것도 자별이잖아. 그것도 이제 최근에 바뀌어서 이제 다 할 수 있어요. 똑같이. 파키스탄의 의료 부대요, 군대에. 그 대부분이 여자예요. 그러니까 가서 싸우는 것만 군대가 아니라 군대가 한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다른 일도 할 수 있는 거죠. 여자에 맞는 일을 합니다. 네네. 저는 할 말이 좀 있어요. 지금 하시면 됩니다. 조금 충격받았어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없어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런 생각 전혀 그런 얘기 뭐가 있어요? 아니, 왜 항상 그리로 나라 안에
놓고 남자들이 육군 같은 사람으로 나오고. 아까 남성에게 좀 차별이라고 했으니까 그 남성 우월주의자 이 핑계로 공격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의무로 군대에 가서 우리가 또 좋은 지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자도 의무로 군대 가면 공격을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양성평등을 발전시키는 것은 환성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현 시대에 양성 불평등 심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양성 평등 문제를 먼저 해결한 후에 여자들한테 군대에 가야 하게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네네. 되는 게 여자의 안 그래도 여러 가지 그 사생활에 교통이 많으니까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게 있었으면 하는 거예요. 여자가 가서 뭐 종사하거나 이런 거는 안 된다 이런 거는 멋있어요. 하려 해요. 근데 법적으로 강요하지 않았으면 선택이 된다는 맡기자는 거죠. 거죠. 여자한테만 법적으로 강요 안 했으면 자, 오일리엄 남자한테 법적으로. 기형은 반대군요. 자, 기형은 비교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출산하는 고통도 군대 가는 거랑 비교하면은 만만하지가 않은데 대부분 남편들은 집안일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는 자비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필요할 때마다 아니 근데 그거 영기 씨 집안일을 해야 돼요 이제. 영기 씨 설거지도 해줘야 되고 같이 애도 같이 키워야 되고 아니 해야 돼요. 이제. 거기서 한국에서 오래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똑같을 것 같은데. 나 설거지 정도 잘해. 독일에서 남자들은 집안일 잘하고 아빠 집에서 아빠 부인은 요리 한 번도 안 하고 아빠 항상 요리해요. 닉집도 좋은 집이지, 좋은 집. 닉집도 좋은 집. 닉집 좋은 집? 근데 자별 문제 해결하려면 굳이 왜 의무로 해야 돼요? 지금 2016년에 의무 병역 모든 나라에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도요. 왜냐면 사람을 죽이는 거에 대해서 나라가 강제로 시킬 수가 있을지 아닐지 그런 논란이 있었어요, 이탈리아에서. 원론적인 그것 때문에 사실 저희 집전쟁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왜냐면 다른 나라도 미국도 그 conscientious objector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정교적인 이유 때문에 내가 양심적인 못한다고 거고, 하면은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진짜 전쟁 중인 나라는 해야지. 군인 모자르면 어떻게 뭐 있어야죠. 원래 군대 안 가고 싶었으면 감옥에 갔어요. 근데 지금은 진짜 하고 싶지 않으면 대체 복무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농장에서 일하거나 아니면 그 자연을 유지하는 일도 있고 이런 것도 나라를 할수 있어요. 위해서. 네, 나라를 위해서. 사실 제 의견 알베르토랑 좀 비슷해요. 외모적으로 군대 가는 게 장성하진 않아요, 저는. 외모적으로. 좀 제가 아니 외모적으로 군대 가면 저는 찬성하지 않죠. 파키스탄에서는 외모적으로 가거든요. 파키스탄에서는 외모라는 게 키가 작으면 못 가요. 근데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 기억 첫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가는 건 찬성하지 않는다. 네, 반대예요. 사실 스위스의 군대를 없앴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진짜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스위스는. 그리고 왜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전쟁날 아까 계속 나왔잖아요 그 이야기. 아니 나 이 말이 이해가 안 가 진짜. 스위스가 왜 안 무섭다는 게 이 말이 이해가 안 가요. 전 세계적으로의 돈을 가지고 있어 스위스 뱅크가. 어느 날에 어떤 사람이 와서 야 우리나라 돈이 여기 있다라고 공격을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은행강도 아니에요. 그럼 다른 나라들 다 보호해줄 거예요. 아니 무슨 지금 난리 나지. 나토에서 난리 나지. 아니 자기 봐봐 돈을 다 스위스에 프랑스를 생각을 하면서 비주얼로 트레이닝을 했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사실. 군대가 필요한데 네. 문제 이거지.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가야 되냐 아니면 나라에서 마련해야 되냐 이런 거지. 나는 사실 한국 케이스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나는 나라에서 군인들에게 월급 주면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공무원들이잖아요. 그거는 맞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건데 근데 지금 스위스가 바로 옆에 프랑스 있잖아요. 근데 프랑스 이렇게 무서운 나라들. 아니 프랑스가 무서워. 프랑스이 안 무서워. 프랑스가 무서운 나라가 아니라 지금 보시면은 테러 문제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프랑스는 그만큼 큰 나라예요. 그래도 테러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스위스 입장에서는 그거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아마 이런 법안이 일단 들었네요. 스위스는 또 무서워하면 독일은 테러 같은 거 안 무서워할까요? 우리도 지병세 없어졌어요. 우리도 1956년부터 2011년까지 지병세 있었어요.
그래도 독일도 5년 전까지는 무조건 군대 갔어야 돼요. 1년 더 늦게 개지됐으면 제가 군대 갔어야 돼요. 제가 첫 번째 안 가도 되는 연생. 그래서 군대 갔구나. 근데 근데 첫 수능 세대 이런 거 들어봤어. 아니, 첫 면제 세대는 군대가 없어진 거 아니잖아. 군대 없어진 거 아니고 지금 독일은 어떻게 돼요? 군대? 근데 직업 군인들 있고 근데 독일 군대 특별한 거는 우리가 먼저 공격할 수 없는 군대예요. 뭐만 할 진짜 우리가 먼저 다른 나라 공격한다고 할 수 없는 사실. 그건 모든 나라 그렇게 말해요. 아니요? 미국은 원할 때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공격하는 왜냐면 이제 가만히 있던 미국. 아니. 캐나다에 국경선 하나밖에 없는 나라고 옆에는 한국, 미국이거든요. 거기 국방비 6천억 달러예요. 우리보다 40배나. 우리가 청조국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랑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없습니다. 옛날에 어디서 듣던 얘기에서 뭐 캐나다가 갖고 있는 탱크가 나라가 크지만은 뭐 탱크가 뭐 한두 대밖에 없는 걸 알았는데. 아니, 설마. 캐나다군이 설마. 캐나다에 군인이 뭐 많이 있어요? 우리 국방비 160억 달러나 돼요. 탱크가 한 대 있는 나라 전 세계 그냥 80억 달러에 한 대. 되게 좋은 건가 보다, 탱크. 아니, 나는 몰랐는데 노르망디 상륙작전 그 다큐멘터리였지. 근데 연합군이었잖아요. 영국군 이렇게 하고 미국군 들어가고 캐나다군이 이렇게 센터로 들어갔더라고요. 캐나다도 대단한 병력이 많이 참여했었고 캐나다가 티 안 나게 여기저기 정말 많이 참여했어요. 티가 너무 안 나는데. 병력을 많이 갖고 있죠. 있긴 있어요. 근데 프랑스에서는 옛날에 그 이런 징병제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잘못했다고 이런 생각해요. 왜냐면 징병제 그 하면 계급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고 외국계 프랑스 사람들도 평범한 프랑스 사람들이랑 군대에 가서 지내쳤어요. 근데 이제는 이런 거 없어져서 좀 불안한 사회가 사회 더 불안하고. 모여서 나라를 지키게 되면 더 이렇게 친해지고. 뭉치고 끈끈해지는 게 있죠. 언어에 좀 생길 수 있어요. 미국 사실 좀 직업처럼 사람들이 군대 하고 싶은 사람은 군대 갈 수 있고 남녀 다 할 수 있는데 제1차 세계 대전에 사람이 똑같이 좀 모자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가야 되니까 법으로는 그때부터 그냥 지병이에요. 지병. 그래서 그때는 진짜 많이 갔어요. 저도 신청만 해야 돼요. 사실 신청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살 때 사실 좀 무서워요. 부모님들이 이제 다음 주 생일인데 마크도 이제 이 시스템, 이 지병 시스템에 신청해야 돼. 등록을 해야 된다. 근데 걱정 마. 징병 시스템. 70년 이후는 이런 일이 전혀 없었다. 그래도 나중에 혹시나 모르니까 해야 된대. 근데 그거는 원래 남자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야 국회에서 여자들도 이 시스템에 신청해야 된다고 해요. 이제 유사시에는 네, 이렇게 나중에 전쟁 나면 우리 다 가야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19살인데 미국에서 술도 못 먹고 근데 전쟁 가서 이제 총 쏠 수 있다는 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 안 맞잖아요. 어른이면은 똑같은 평가 들었어요. 술도 먹어야 되고 그런 거. 그러니까 근데 그거 많이 되는 게 사실 우리도 역사 보면은 똑같은 논리로 야 우리 전쟁 갈 수 있는데 어떻게 우리 투표도 못한다. 그래서 투표 권리 이제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 멕시코 남자들은 18살 되면 꽁을 뽑아요. 꽁을 뽑는데 두 가지 꽁이 있어요. 흰색 꽁, 검은색 꽁. 어떤 꽁을 뽑느냐에 따라 군대 갈 수도 있고 안 가는 거 검은색이고 가는 거는 흰색이에요. 근데 확률이 5대 5가 아니에요. 5대 4예요. 뭐가 6이에요? 6은 검은색이요. 안 가는 거. 진짜 변하지 않은 거네. 운이 없으면 흰색을 뽑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티안은 만약에 가게 되면 크리스티안 뭐 뽑았어요? 저는 검은색. 어땠어요? 그 친구들도 같이 있어요? 예, 친구들 다 같이 있었어요. 그럼 딱 우와! 예, 저는 뽑았는데 박수하는 건 아닌데 그냥 싫어하는 사람은 흰색 뽑았어요. 근데 싫어하는 사람이 만약에 내가 군대 가고 싶은데 내가 군대 안 가는 공을 잡으면 내가 다른 친구랑 교환할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안 되겠지. 안 되고 아니면 돈으로? 멕시코에서 가게 되면 6개월 동안만 가야 돼요. 그리고 토요일마다만.
네? 토요일만 간다고. 네, 토요일만 가면 거예요. 그냥 진짜요. 우리도 스위스처럼 정쟁이 일어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토요일마다 가서 뭐해요? 가서 미국이랑 동서에서 정사든지 막 이런 거 하는 거. 제대로 된 군사훈련 안 받아요? 그런 사람도 있고,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야, 6개월 동안 토요일마다 가면 얼마나 힘들까요? 생각보다 끔찍하네요. 매주 토요일마다 가는데 6개월 동안. 하얀 공만 보면 끔찍하겠다. 방금 닉 한 말이 우리가 여기 오는 게랑 똑같다고. 기정사회당 녹화랑 똑같다고. 이게 군대야, 너한테? 그런 거였어요. 아니, 그냥 시간이라고 똑같다고 생각하지. 토요일마다, AOM마다. 최강사 근데 이거는